안녕하세요. 황미화입니다. 네, 안티프레질 계속해서 나눔하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옵션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옵션은, 안티프레질은 뭔가 내가, 망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약간의 충격을 받으면서 훨씬 더 강해지고 성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유기체는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안티프레질한 것은 자연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이라고 하는 건, 이 옵션이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여행가와 산책가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행가는 뭔가 계획을 정확하게 하고 그 계획이 정말 맞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 계획에 따라서 스텝을 밟는 거거든요. 근데 산책가는 산책을 하다가 예쁜 꽃을 보면 잠깐 시선을 뺏기기도 하고, 또 예쁜 의자를 보면 거기에 앉아서 쉬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안티프레질한 그런 사람은 계획을 한 여행가보다는 산책을 하는 이 산책가가 훨씬 더 안티프레질하다는 거예요. 직업으로 예를 들어보면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사람과 택시기사, 하루하루 이제 영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차이가 들쑥날쑥인 사람, 둘 중에 어떤 직업이 더 안티프레질 하느냐, 택시기사가 더 안티프레질 하다는 거예요. 그 직장인들은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블랙스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잘리던가 뭔가 다른 이유로 그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는 회사의 어떤 문제 때문에 뭔가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한 번에 수입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택시기사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자유롭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것도 프리랜서거든요. 그래서 방문 수업을 다니는 일을 한 10년 넘게 했는데, 정말 그 직장에서 이제 나왔을 때 사회에 이렇게 그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정말 한 직장에만 목매이고 그 직장에서의 소득을 얻던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도 더한 그런 감정을 느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책가와 여행가의 그 기준이 그걸 가지고 이 저자가 목적론적 오류라고 하는 챕터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계획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대로 계속 가는 것, 그것을 목적론적 오류라고 하는 거래요. 사실은 살다 보면은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리고 나의 목적이 그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목적에 맞춰져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훨씬 더 그런 부의 블랙스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옵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옵션 파트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여러 번을 읽었던 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막혀가지고 책이 넘어가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 옵션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해하기에 이렇게 산책가의 그런 산책가의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혹은 목적론적 오류에 빠지지 않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도 항상 본인의 본업을 찾으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책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내가 원하는 그 목표, 그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얘기했던 나의 본업을 찾아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의 본업을 찾아가는 그 와중에 이 옵션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어떤 호텔에 묵거나 할 때 옵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옵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 말하는데, 이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또 옵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탈레브라고 하는 철학가가 나오는데, 이 철학가는 철학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기업 산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되게 발전을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겨났대요. 근데 사업을 못하니까 철학을 한다라는 소리까지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탈레브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철학을 하기 위해서 그때 그 시기에 올리브유 앞찾기를 이렇게 전부 다 싼 가격에 렌트를 하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리고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올리브가 그 풍년이어가지고 이 올리브 앞찾기를 이 사람한테만 있으니까, 소유권이, 권한이 이 사람한테만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다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싼 가격에 빌려주고 그 차익을 남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탈레브는 그 한 건의 계약을 통해서 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까지 경제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옵션이 그 올리브 앞찾기를 빌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올리브 앞찾기를 빌리는 것은 빌릴 때에 들어간 그 금액은 좀 적은 금액으로 빌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것이 상승 국면을 탔을 때는 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줄 만큼의 그런 효과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옵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지금 우리 그 대표님께서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나의 본업을 찾아가는 그 와중에 이런 옵션들이, 그리고 나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이 많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강 국면은 적으나 상승 국면에 노출이 됐을 때는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이 하나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옵션을 여러 개를 가져가는 것이 이런 옵션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보험을 하되 보험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단계를 하되 다단계를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옵션에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 옵션은 그냥 옵션일 뿐이지 내가 이 옵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파고들고 뭔가를 더 많이 알고 뭔가를 이걸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강 국면보다 상승 국면이 더 높은 그런 것들을 옵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업을 찾아가고 있는 이 와중에 저희가 지금 콜드콜 그리고 유튜브를 잡고 가거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그 독서를 되게 많이 중시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또 독서를 하거든요. 그리고 피제마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이 업종에 들어와서 이것을 하나의 옵션으로 가져가라는 얘기인가? 이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건 레버리지가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또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옵션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여기까지 이해를 했는데 얘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나의 그런 이 경험과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이 장이 또 다시 보이고 또 재해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좋은 책은 많이 반복해서 읽고 빡센 책은 많이 읽으라고 했던 말이 또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아직도 이 안티프레질이라고 하는 책을 10권을 사가지고 매번 읽을 때마다 새 책으로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읽을 때 이게 그 줄을 그으면서 이게 낙서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읽으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책은 반복해서 읽으라고 했던 그 말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